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행사 시작에 앞서서 폴리뉴스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폴리뉴스는 정치 전문 매체로서 지난 25년간 정치와 경제를 아우는 인터넷 종합 미디어로 성장해 왔습니다. 폴리뉴스의 발자취와 상생과 통일 포럼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창간 25주년의 역사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000년 8월 10일 김능구 대표는 국내 최초 정치 전문 사이트 이윈컴 정치뉴스를 창간했습니다. 2005년 변화한 인터넷 환경에 발맞춰 폴리뉴스로 새 이름을 달고 2015년 정치와 경제의 만남을 모토로 인터넷 종합 언론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국회 중심 뉴스룸을 구축하며 제3창간을 선언,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뉴스는 인터넷 신문 최초로 16, 17대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주최 주관했으며 김능구 대표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창립을 주도하고 4년간 부회장을 역임한 후 정치특별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매 선거마다 특집 사이트를 오픈하고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날카로운 분석으로 선거보도의 신뢰를 지켜왔습니다. 김능구 대표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등 대한민국 리더 200여 명을 당선시킨 35년 경력의 베테랑 정치 컨설턴트로서 폴리뉴스의 킬러 콘텐츠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치 흐름을 생생하게 분석하는 김능구 차재원의 전국진단, 사이다 발언 직설 정치 토크, 김능구 장성철의 직언직설, 민심의 흐름을 여론으로 읽어내는 김능구 홍영식의 민심 레이더, 불확실한 전국의 미래를 전망하는 김능구 황장수의 닥터둠의 전망까지 높은 열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요 정치인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전국 인터뷰, 그리고 25년 동안 이어져 온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등 풀뿌리 민주주의 주역들을 만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전합니다. 2024년에는 상생과 통일 포럼과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들을 모시고 22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을 가졌습니다. 2014년 출범한 상생과 통일 포럼은 정재계, 학계 언론계와 함께 30여 차례의 포럼과 강연회를 통해 통찰과 공론의 장을 열어왔습니다. 2019년 유튜브 채널 폴리TV를 개설해 정치 콘텐츠를 영상으로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창간 16주년을 맞은 월간 폴리피플은 통권 191호를 넘어 오피니언 리더들의 필수 매거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국대 상생과 통일 포럼 리더십 최고위 과정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벤치마킹해 새로운 리더 창출을 목표로 2013년 개설했습니다. 지금까지 2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이 국회와 지방자치 현장에서 리더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폴리뉴스는 22대 총선과 21대 대선에서 판세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총선 1년 전부터 자체 여론조사와 역대 선거 결과 분석을 통해 의석수를 정확히 예측했으며 올해 21대 대선 역시 국회 대선 전망 토론회, 판세 분석 등을 통해 실제 득표율과 1%포인트 이내로 예측이 적중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각계 전문가들을 만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고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이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심층 취재와 날카로운 칼럼 등을 모아 보내드리는 모닝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1세기를 여는 2000년 폴리뉴스는 정치를 바꾸자는 모토로 창간되었습니다. 2015년 정치와 경제의 만남을 통해 종합 미디어로 성장했고 2020년 국회 중심 뉴스룸으로서 국민과 상생한 서비스 저널리즘을 보여내왔습니다. 2002년 16대 대선 후보 인터넷 초청 첫 토론회를 주최 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6대 총선과 지방선거를 뉴스의 지방제와 함께 포탈 운영을 해왔습니다. 22대 총선과 21대 대선에서는 정확한 판세 분석과 전망을 여론조사,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데이터 저널리즘으로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월간 폴리피플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 창출을 하였고 유튜브 폴리 TV를 통해서 동영상 서비스를 2000년도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모닝 브리핑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분들께 새로운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만나 상생과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상생과 통일 포럼을 2014년도 창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과 리더십 최고의 과정을 1기에서 8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25년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를 통해서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폴리뉴스는 정론 지필로서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폴리뉴스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정치 프로 TV를 통해 진정한 중도 의견을 제시하고 정치와 경제의 융합 그리고 국회 중심 뉴스룸으로서 자기 기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상생의 정치, 윈윈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폴리뉴스는 단지 언론이 아니라 사람이고 역사이고 희망입니다. 지금까지 폴리뉴스 역사와 함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폴리뉴스는 여러분의 응원 속에 창간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치개혁과 경제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여러분의 후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폴리뉴스의 화려한 25주년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5주년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폴리뉴스는 정치 전문 매체로 시작해서 지난 25년간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인터넷 종합 미디어로 성장해 왔습니다.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정론 지필로 저널리즘을 실현해 왔습니다. 2014년 출범했죠. 상생과 통일 포럼은 여야 정치권과 폴리뉴스가 언론계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하는 22차에 달하는 정치, 경제, 통일 포럼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는 아젠다를 제시했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한 2시간만 무음이나 혹은 전원을 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폴리뉴스 대표의 창간 기념사 그리고 내빈 소개, 기념 촬영과 시루떡 커팅이 있겠습니다. 2부 순서는 중요한 시간이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님의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국민의례 있겠습니다. 모두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식순에 따라서 창간 기념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님 모시고 기념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금방 소개받은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님 늦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00년도 8월달 그때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했습니다. 그 전당대회에 맞춰가지고 이 폴리뉴스를 창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인터넷 기자 교육을 시켜가지고 8월달에 민주당 전당대회와 함께 창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미국 대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대선 특집 사이트를 만들었고 그 당시에 이 유수한 그 조정동이나
이 메이저 신문에서도 저희 뉴스를 갖다가 곧잘 보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신문에서 정치 전문은 저희밖에 없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처음에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제가 창단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10년간 여의도에서 국회의원을 만들고 단체장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덜하지만 어쨌든 그때도 정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치 불신이 심했고요. 그래서 방송은 시간이 제약이 있고 신문은 지면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약 없이 생생한 정보를 국민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자란 곳이, 저를 성장시킨 곳이 여의도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국회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정치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란 게 뭐냐? 국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국민이 제일 중요하다. 제가 정세균 총리님이 저희 이 상생과 통일 포럼을 한 10년간을 공동대표를 맡아주셨어요. 그런데 정대철 총리님이 얼마 전에 이 정청래 당대표의 상임 고문 모임에서 정말 멋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국민은 당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많은 분들에게 그 말씀을 새겨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또 엎치락뒤치락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다 만나고 이 반탄 당대표라도 국민이 뽑은 거니까 만나겠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는 성장했고, 정말 저는 아까 말했지만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해오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폴리뉴스는 언제까지 국회를 위해서, 국회를 대변하는 정치 뉴스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항상 맹세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윤호중 장관이 최고 늦게 왔어요. 예, 지금 예결위를 끝나고 아마 오신 모양인데, 예, 종이하고 왔답니다. 제 대학 동기입니다. 그래서 윤 장관이야말로 아주 어느새 커보니까 큰 바위 얼굴이 돼 있는 정치인. 하여튼간에 폴리뉴스는 이제 25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밤을 아마 지새우면서 다들 정상회담을 받고 모든 언론에서 썼지만 실제 무엇이 이루어진지는 아직 언론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대한 부분,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자기가 우리 국익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저는 지켰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혼자 몫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회에서, 여야가, 우리 정부에서, 국민들이 모두가 해야 될 몫이지, 그게 이재명 대통령 혼자 몫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바로 우리 언론의 역할이 있고 폴리뉴스도 자기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유튜브, 정치 프로 TV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 정치 프로 TV는 정말 모든 현안과 우리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정말 골치 아픈 이야기를 하고, 말 못하는 각계의 전문가들을 거기에 마이크를 잡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폴리뉴스 창간 25주년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강연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내빈분들이 오셨지만 한 분 한 분 다 일일이 소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이 바쁘신데도 정대철 대한민국 국회 헌정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또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생과 통일포럼 공동대표이신 분이시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내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계호 민주당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전 농림축산부 장관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강덕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경기 안양의 재선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의 실세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 국회의원 용은 이분이 다 하십니다. 문진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을지로 위원장이며 우리 가상자산 기본법을 꾸리고 계시는 민병덕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의 별명이 대변인이다 할 정도로 대변인을 많이 하고 계시는 민주당의 박수현 수석 대변인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충북에서 제천시장을 지내고 지금 재선 국회의원인 엄태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북 구미굴에서 강명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지금은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지내고 계신 고영인 부지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국힘의 정의용 재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가셨는 모양인데 한명석 최고위원님 왔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진욱 의원님 민주당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는 했지만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정회 부회장 계시는 유인학 부회장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정회에서 대변인을 맡고 계신다는데 김성호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서삼석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조은희 최고위원님 어디 계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그리고 좀 이따 하려고요. 주인공 마지막에 하려고. 김정재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의원님들이 전부 다 지금 예기기 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오시다 보니까 이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체크가. 예. 또 체크 안 되신 분 있습니까? 그래, 우리 소영교 의원님 법사위에서 지금 정의 시키고 갔습니다. 네, 정의 시키고 갔어요. 정이 아닌데 왔어요. 야, 정의 아닌데 왔어요? 질의하자마자 왔어요. 저런 분이 국회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까? 예. 그리고 우리 김홍구 이 경기도 전 대변인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또 소개 안 하신 분 있습니까? 예. 아, 지금 우리 이영애 지방자치연구원 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일찍 와서 인사해야지. 네, 자, 마지막으로 주인공 우리 늦게 나타나는 이준석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동규 대표님의 내빈 소개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또 진행해 볼 텐데요. 여러분 굉장히 여야 의원님들 바쁜 걸음 해주셨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찍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상으로 오셔서 기념사진 먼저 촬영하시죠. 네, 다들 워낙 바쁘신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기념사진 촬영하고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에 카메라 봐주시고요. 공통된 포즈 하나 가겠습니다. 먼저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둘 셋 하면 하트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하트.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시루떡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내빈들을 뒤로 하고요. 저희가 시루떡도 커팅을 하고 그거 시루떡 커팅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시루떡 커팅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께서 떡이 따끈따끈하고 맛있다고 하시네요. 네. 떡에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축사에 앞서서 의원님들도 많이 와주셨지만 간단하게 이분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고문님과 편집자문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용택 회장님, 전동영 고문님, 박혜경 부대표님, 김진호 부사장님, 고성훈 편집국장님, 정초로 경제산업부 부장님, 또 서경선 전략본부장님, 김자경 기획실장님, 이재란 관리부장님, 부산 취재본부장, 대구 경북 취재본부장, 또 경남본부 취재국장, 호남 본부장님까지 폴리의 모든 식구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축사를 진행해 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분당 2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포럼의 공동대표 모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님 무대를 완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폴리뉴스 창간 25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축사가 아니라 오늘 손님을 맞이하는 상생과 협력 포럼의 공동 대표여서 와주신 분들 전부 감사합니다. 폴리뉴스 정말 정치 전문 인터넷 언론으로서 정확도가 높아서 신뢰가 많이 크고 아침마다 국회 상황을 잘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고 오늘 책자에 보니까 65번이 축사를 했어요. 제가 32명까지는 봤는데 65명은 기록입니다. 다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윤호중 장관님 상생과 포럼 저하고 공동대표를 하다가 저만 두고 입각을 해버렸어요. 오늘 새 정부의 국정과제 잘 좀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떠나셨더라도 공동대표 하신 정을 잊지 마시고 매번 성원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예결위 중에 바쁜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폴리뉴스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우리 주호영 의원님께서는 6선 국회의원이시고 또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역임하셨습니다. 지역구는 대구 수성갑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대철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에서 폴리뉴스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첫째 이유, 저는 생활 시작을 폴리뉴스 모닝 브리핑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 일어나면 모닝 브리핑부터 보고 시작하기 때문에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선거 때는 이거 선거 분석이 마치 미리 보는 출구조사하고 똑같았어요. 이거 보면 대체로 제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가 어떤 사람들이 자꾸 형이 분석을 참 잘하는데 사실은 폴리뉴스 보고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제 생활 철학, 정치 철학이 상생, 협치, 통일, 통합인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상생과 통일 포럼이 여기에 기본 철학이고 포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포럼에 고문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정치 철학과 폴리뉴스의 기본 노선이 같기 때문에 폴리뉴스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개인적인 관계입니다만은 김능구 대표 아까 얘기했죠. 제 선거 당 대표 나올 때 도와줘서 당 대표 되는데 제 앞장섰기 때문에 더 좋아하고 지금도 여기 계신 성낙인 총장 김능구 대표 가끔씩 만나서 소주 먹고 대화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김능구 대표와 폴리뉴스를 좋아합니다. 이상입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5선 국회의원 역임하셨고 연세와 무관하게 늘 청년 정치인, 영원한 청년 정치인으로 불리고 계십니다. 민주당 대표를 얘기했지. 네, 가장 중요한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네, 그리고 저희 상생과 통일 포럼의 상임 고문이십니다. 자, 다음은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폴리뉴스 2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20주년인가요? 그때는 우리 조선인권 편집국장 대리하던 조용택 선생을 회장으로 모셔서 함께해서 더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오늘 우리 윤 장관님하고 김 대표가 동창인 줄 몰랐는데 김 대표의 모교 총장으로서 약간의 소회를 말씀. 김능구 대표가 유신 50 학창 시절을 보내느라고 원래는 저 사람이 부산에서 예비고사 수석했어요. 우리 서영규 대표님 몰랐어요? 아이고 섭섭하시네. 그래서 이 학자가 돼야 될 분이 이 유신과 50을 거치면서 이렇게 제가 이태 전에 김 대표 따님 혼사에 갔어요. 그 주례가 없는 혼사인데 저를 보러 축사를 해달라 해서 갔더니 지금 오늘 좋은 날 또 잘 됐기 때문에 사실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김 대표가 민주화 운동으로 큰 집에 가 있을 때 김 대표 부인이 그날의 신부 딸을 혼자서 출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따님이 잘 장성해서 성혼도 하고 해서 제가 축가의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굳은 일, 험한 일 함께하면서 사반세기를 이렇게 폴리뉴스를 이끌어오고 또 폴리뉴스가 앞으로 더욱 무궁하게 발전하기를 축원드리면서 축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네, 총장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학자이시고 수많은 법조인의 스승님이십니다. 다음은 최영교 의원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축사 순서가 아닌데 제가 현재 법사위를 하고 있는 중에 나왔습니다. 언론에는 알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나 귀한 창간 기념일이면 법사위를 하다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서영교가 그래도 4선 국회의원에 앞으로 얼마나 잘 클지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 힘은 바로 김능구 선배님이 미래의 길을 저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훌륭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너무나 존경합니다. 저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했습니다. 기자가 되고 또 외교관이 되려고 했는데 전두환 밑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했고 지역운동도 10년 넘게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배님의 삶을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운동권 아닙니다. 독재와 싸울 수 있는 그 용기는 죽음을 각오하고 했던 용기입니다. 그 훌륭한 그분 따라서 저도 더 열심히 좋은 정치에서
국민의 세금에 이자 붙여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치 해보겠습니다. 폴리뉴스 참가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선 국회의원이시자 또 언제나 명연설가인 서영교 의원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의원님 축사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뭐 폴리뉴스 정말 제 삶에 있어가지고는 끝없는 존재감을 보여주는 그런 매체입니다.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이제 출근하려고 지하철 타고 나면 항상 들어와 있는 것이 7시 반에 아침 메시지. 그래서 읽고 나면은 제가 국회 가서 무슨 말 해야 되는지 대충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항상 꾸준한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이고 가장 꾸준함이 정말 이 원동력인 것처럼 25년을 이어온 이 정치 정통지 폴리뉴스의 25주년을 저는 오늘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의지하고 또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뉴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김기정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김기정입니다. 먼저 정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협회 회원사가 190개가 아니라 150개입니다. 전국에 한 2만 7, 8천 개 되는 인터넷 뉴스 매체 중에 저희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문턱이 좀 높아서 지금 딱 150개 회원사를 저희 협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문턱은 더 낮아질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정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정한 여론의 형성이고 그런 공정한 여론이 잘 형성이 되어야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공정하고 정직한 사회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는 가급적 건강하고 건전하게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넷 뉴스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협회 활동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차제 정치인들께서 이제 가끔 쓰는 용어 중에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뉴스에 가짜는 없습니다. 그거는 왜곡되고 조작된 거짓 정보일 뿐이죠. 그래서 저희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거짓 정보들이 유통되는 생태계가 허용되지 않도록 자정 노력과 자율 규제에 더욱더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폴리뉴스는 저희와 함께, 저희 협회와 함께 쭉 성장해 온 매체고 저희 협회 역시 폴리뉴스한테 많은 것을 의존하고 또 의지하면서 협력하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폴리뉴스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정치인 모든 분들께 큰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축사의 주인공이십니다. 박수현 소속 대변인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역시 제가 국회 방송에서 박수현 대변인과 몇 개월 정도 같이 방송을 하셨는데 언제나 한결같은 겸손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시장하시죠? 네, 시장하셔서 지금 떡을 드시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 저희가 초청 강연 전에 음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비되어 있는 음식, 세팅되어 있는 음식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연을 들으시면서도 식사를 하셔도 괜찮고요. 먼저 식사 타임 조금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사 내용은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하셨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60분이 넘는 어마어마한 서면 축사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동연 도지사를 비롯해서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 서면 축사 보내주셨는데요. 네, 식사하시면서 서면 축사도 한 번씩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집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축사 마치고 석식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행정안전부 장관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지난 아직 따끈따끈한 윤호중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의
이제 그 첫 행정안전부 장관이 됐는데요. 저 개인으로서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만 우리 오늘 이 자리는 폴리뉴스 25주년을 맞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주호영 부의장님하고 둘이 상생과 통일 포럼의 공동 대표로 이 폴리뉴스의 거의 자매 포럼인 이 포럼을 같이 대표를 해왔는데 우리 주호영 부의장님은 그대로 계시고 저만 이렇게 정부로 가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대표 역할도 잘 못했지만 대표를 풀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인사 말씀하러 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동안 잘 하지도 못하는 이런 대표 역할에 참아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능구 대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81년도에 저희 대학 1학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능구 대표가 하도 이제 1학년 이제 학기 시작하고 3월서부터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한 9월 달쯤 됐나요? 그랬는데 9월 맞지? 9월 달쯤 됐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거기 보면 이제 이동 3동 이렇게 건너가는 이 구름다리 같은 게 있습니다. 구름다리 난간에서 전두환 물러가라 그러더니 종이를 확 뿌리는 겁니다. 다들 놀랐는데 막 잡혀가고 그랬는데 뭘 뿌렸나 그러고 가서 주워 보니까 백지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쓰여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무사하게 풀려났는데 그때 제가 이래로 우리 김능구 대표는 정말 변함없습니다. 변함없이 올곧게 살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익살스럽고 변함없이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무슨 일을 하든 하는 그런 친구다라는 이야기를 꼭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이 친구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에 들어온 지 올해가 한 38년 이런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치면 한 37년 됐는데 그냥 변함없이 한 자리에서 그냥 꿋꿋하게 지켜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역할을 맡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능구의 코치가 저도 큰 힘이 됐다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25년 동안 인터넷 언론사를 그것도 정치 전문 언론사를 해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만 이렇게 여의도의 한 구석에 자기 자리를 딱 잡고 역할을 해오고 있는 김능구 대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좀 존경할 만한 언론인이 돼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친구 입장에서 너무 띄우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제 행안부 장관을 맡아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연락받기 전까지 제가 행안부 장관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질 못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을 좀 준비를 해라. 그러고 나서 한 3일 있다가 발표가 됐으니까 별로 이렇게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근데 행안부가 뭘 하는 데인지는 대충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장관이 돼서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곳이더라고요. 우선 이제 제가 행정안전부 이래서
그 인터넷으로 영어로는 뭐라고 하나 그러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안전부는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내무안전부인데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내무부였을 때의 영문 표기를 아직도 영문으로는 안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내정에 그러니까 뭐 외치, 국방 뭐 이런 것은 당연히 외교부, 국방부가 하지만 그러니까 국가 안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뿌리다라고 하는 자존심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부처구나 하는 걸 그 영문 표기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 눈에 띈 거는 근데 그런 부처 직원들의 뭐 그러니까 자긍심 이런 거보다는 내가 인테리어 업자가 된 건가? 이거 인테리어부 장관이야? 이런 게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농담 삼아서 왜 인테리어냐? 그랬더니 다른 나라에도 그런 그 인테리어 부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뭐 내각제 하는 나라는 이제 그 내각부라고 해가지고 Ministry of Cabinet이 있고 대통령제 하는 나라는 대체로 Ministry of Interior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님 며칠 전에 이제 일본, 미국으로 나가실 때, 그러니까 그 환송 행사 하는 것까지가 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국내를 떠나시니까 인사드리고 이제 내일 모레 돌아오시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으러 가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시고 나면 나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모양이다, 이런 책임감으로 장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안전을 책임지다 보니까 요즘은 뭐 기후변화 때문에 재난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그 날씨도 오늘은 조금 선선해졌는데 뭐 이 폭염이고, 폭염 끝나면 폭우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장관이 돼서 처음 한 일이 이 중앙재해대책본부 본부장으로 재해대책본부, 그러니까 그 회의를 주재한 게 첫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재난에 대한 대비가 이 행정안전부의 아주 큰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재난, 그러니까 중대본부장을 맡고 나서 지금까지 지금 오늘 34일째 돼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34일 동안 딱 하루 빼놓고 매일 중대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명되던 날 이 폭우가 내렸고요. 그래서 뭐 산청, 가평 이런 데서 그 27분, 8분이나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폭우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폭염 중대본이고, 심지어는 이제 요즘에는 강릉의 이 가문까지 그 가만 보니까 나라 구석구석에 신경 써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 정부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이 중심이 되는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다음에는요, 이제 지방자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무부의 내무를 띄고 행정안전부가 된 건데요. 이게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행정이었던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지 지금 이제 올해가 바로 30년입니다. 1995년도에 김대중 대통령님 이제 이 단식투쟁 해가면서까지 지방자치제를 쟁취를 하셨고, 그러니까 뭐 이 시의원, 도의원 하는 이제 지방의원을 뽑는 거는 91년도에 한 번 있었지만 95년도에 기어이 단체장 선거를
관철을 해서 이제 지방자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30년 지방자치를 되돌아보면 과연 이 지방자치가 잘 되었던 것인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30년을 맞는 이 지방자치, 우리 이제는 또 한 단계 진전된 지방자치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요. 특히나 우리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 아니겠습니까? 국민 주권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주민이 자기 지역 그 지방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자치가 국민자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슬로건 하에 30년 맞고 이제 다시 2단계로 2.0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방자치 2.0을 향해 가는 우리나라는 이제 주민 자치의 이 주민 주권의 그런 그 자치를 실현해야 되겠다. 주민 자치를 실현하자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 그 주민 자치회가 있습니다만 법적 근거가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냥 그 시범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인데, 이 주민자치회를 명실상부한 주민자치법상의 이 법적 지위를 가지는 그런 그 자치체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이 주장도 하고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다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이제 미래 준비를 해나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미래 준비하면 무엇보다도 이제 AI로의 전환이 이 핵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식 사회를 거쳤고 그 다음에 또 이 디지털 사회로 이 전환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AI 전환, 그 AX라고 그러죠. 우리의 이제 산업도 경제도 생활도 AI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정부의 AI 전환, 그러니까 정부 AX가 우리 행정안전부가 책임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주호영 그 의원님하고 한일 의원연맹 활동도 같이 해왔었는데요. 그러니까 21대 국회 때 다른 나라 가면서 특히 이제 중국이나 미국은 AI에서 벌써 먼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 한 3년 전에 갔더니 자기들도 이제는 이 AI로 가겠다 그러면서 AI 정부 이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정부 AX는 시작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일본한테 뒤떨어지는 건데, 이 IT 또 디지털을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잘 했고 그랬는데 AI에서는 일본한테 뒤지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 AI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AX를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AI 산업에 그러니까 수요를 창출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민간 AI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공공 투자를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이 주장을 여러 차례 해왔었는데 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지난 정부에서.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제가 이 행정안전부에 와서 보니까 이 전자정부, 디지털정부 사업을 추진해온 바로 그 추진 주체가 행정안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이제 디지털 혁신, 그러니까 정부 혁신실이 따로 기구가 만들어져서 그 기구를 통해서 사실상 디지털 정부와 또 AI 전환을 추진을 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여기 잘 왔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를 여기 보내신 분은 제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또 뭐 주민자치회 또 지역의 공동체 발전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뭐 또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런 그 국회의원인지 잘 모르고 보내셨을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전 참 행정안전부를 맡아서 일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다른 재밌는 말씀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안전에 관한 말씀에서 제 이야기를 좀 덜 하고 왔는데요. 그 말씀만 좀 더 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 17대 때 초선이잖아요. 초선 국회의원이 됐는데 제가 상임위 신청을 그 건교위 지금의 국토위를 안 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국토위로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 이 보좌진은 전부 다른 상임위에 맞춰져 있는데 갑자기 이 국토위로 가서 국정감사도 하고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다 하려면 어려우니까 하나만 테마를 잡고 하자라고 시작한 게 생명과 안전이라는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건교위 활동을 하는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이 안전을 안전 질서를 뿌리내릴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각종 공공기관이라든가 다중이용 시설 이런 데의 안전 점검을 제도화하는 것. 특히 교량이라든가 이런 터널 이런 데뿐만 아니라 또 이제 고층 건물들 이런 데까지 안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또 그다음에 대중교통 수단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상생과 통일 포럼의 전 대표셨던 정세균 전 총리님이 야, 너 이리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일하자. 이래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게 또 교통안전 포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운동 이걸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그 운동을 시작할 때 9,000명이었습니다. 그 9,000명 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이 때서부터 교통안전포럼 활동을 시작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운동 이런 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운동의 아주 핵심적인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에 분리대를 설치하자. 중앙선에 분리대가 없으면 새끼줄이라도 걸쳐놓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서로 마주 달리다가 충돌하면 사람이 많이 희생되고 죽습니다. 그런데 새끼줄이라도 있으면 절대 중앙선을 안 넘어가거든요. 실수로 넘어가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운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금 이제 2,000명대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생명안전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살자 줄이는 운동도 이제 3선일 때 했고요. 또 4선일 때는 어린이 안전포럼도 만들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왔었는데 행정안전부 와서 보니까 그때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들어먹히던 일이 이렇게 몇 마디만 해도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재밌다.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게 이제 인테리어를 잘 만들어서 이 방안도 인테리어가 훌륭하니까 또 식사하시는데 맛이 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국민의 행복을 만드는 길 이런 것은 결국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갖춰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우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안전하고 또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보람 있게 자기의 어떤 의사를 표출하고 그걸 이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이게 동이 됐으면 동, 마을이면 마을 이런 데서부터 자기 실현을 해나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이 마을의 주인은 나고 이 나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할 때 행복한 게 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행정안전부라는 이 부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안전부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복안전부 장관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또 그 가뭄에 고통받고 계시는 강릉 시민들을 찾아서 어떤 그 도움을 드려야 될지 찾으러 또 현장도 방문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구석구석 이 어려움에 처하시는 분들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너무 길면 재미없으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윤호중 행복안전부 장관님의 특강 잘 들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문을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딱 2분만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진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개은주 공인법인입니다. 오늘 특별히 장관님께서 국민들의 인테리어 그래서 행복안전부라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용기를 내서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저희는 금융을 수단으로 국민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돈 안전에 대한 부분이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국민들에게 너무 중요한 안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크풀 아까 소개하신 싱크풀과 저희가 같이 공동 개발해서 하나팀을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돈으로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금융 사기를 당하면 해결할 방법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행복의 불행도가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금융위원회 장관님은 아니시지만 꼭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귀하신 분 말씀 이렇게 듣게 되어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용산구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10년이 넘게 근무를 해왔습니다. 이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해서 기회를 못 잡았는데 저는 공직에서 한 50여 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 공적인 가치를 좀 살리고 제 경험을 어떤 국가 국민에게 좀 이렇게 보답을 해주고 싶고 저는 그걸 어떤 생애의 기쁨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당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 추천제, 국민 공모제를 한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맨날 쌈박질만 하고 이게 통합의 이미지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뭔가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해서 여야를 떠나서 어떤 공적 가치관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실현이 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좀 꼭 장관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금융과 행복이요? 네, 금융과 행복이라는 또 모임을 하시는 분과 또 우리 새 정부의 이제 통합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 추천제로 이렇게 직접 또 신청을 해주신 우리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 그냥
이 헛된 말이 아니라 공허한 말이 아니라 정말 뭐랄까 이렇게 내용 있는 그런 그 결과가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폴리뉴스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축하해요. 우리 김능구 대표님 또 폴리뉴스 가족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끝까지 자리해 주신 우리 조영 국회 부의장님, 공동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대철 회장님은 지금 화장실 잠깐 가신 것 같고요. 이게 남아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까 오신 그 많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가 다 우리 윤호중 장관이 이야기한 국민 행복 시대,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국민 행복 시대. 저는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한 국민 성공 시대도 좋아요.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으로 가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한 국민 통합을 해내기에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언론은 언론대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했어요. 벽이라도 보고 소리라도 쳐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우리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생, 윈윈하게 되고 통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폴리뉴스 열심히 정론 집필로서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또 뵙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